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말이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사과가 미흡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검찰은 또 윗선에 대한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 다음 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차기 대표 지도부를 새로 뽑을 텐데요. 여기에 출사표를 또 던지신 분입니다. 육선이시고요. 천정배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 말이죠. 어제 이제 사건 발생 16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책임을 동감한다. 뭐 그러면서도 이제 국민의당에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네. 우리 그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거듭 사과드립니다. 네. 이번 일은 명백히 저희 당의 불찰이었죠.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하고 거듭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 또 전 후보께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워낙 이 사건이 심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서 완전히 용서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저도 창당 당시에 안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였고 네. 그래서 당시에도 공동선대위원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매우 또 책임을 통감하고 네. 우리 당이 반성하고 네. 황골 탈퇴 네. 그야말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네. 바꿔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 지겠다. 그리고 뭐 전적으로 후보인 자신에게 뭐 돌을 던지라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정계 은퇴를 묻는 질문이 나왔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 사실상 뭐 정계 은퇴와는 좀 선을 그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책임은 지겠다고 했지만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이미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국회의원직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평당원일 뿐이지 무슨 당직을 갖고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책임이라는 것이 사퇴를 하는 것이 책임인데 네. 예, 그런 사퇴할 만한 직을 안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남아있는 것은 정계 은퇴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은퇴까지도 요구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네. 저는 이 사건으로 안철수 전 후보께서 정계 은퇴까지 해야 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가혹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안 전 후보 자신이 성찰의 시간, 반성의 시간을 갖고 네. 또 국민의당이 황골 탈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는 그런 네. 의지를 밝혔으니까요. 네. 그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또 어떤 또 차후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라든지 정계 복귀의 요구에 대한 열망이 또 있을 때는 또 그것이 뭐 반드시 또 지켜지지 않고 또 이렇게 번복되기도 했던 측면도 있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정계 은퇴를 꼭 선언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계 은퇴는 아니기 때문에 또 국민적 열망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계 은퇴를 먼저 선언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나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나오는 것은 그 자체는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추후에 번복해야 될 정계 은퇴라면 사실은 진실한 정계 은퇴는 아니지요.
물론 상황이 변해서 네. 생각이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지금 와서 더구나 그런 의미에 뒤에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정계 은퇴를 한다는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의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제보 조작 사태 뭐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신생정당으로서 체계를 잡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의원님께서 이렇게 선거를 치러보시고 또 그래도 당이 그래도 제3당으로서 상당히 뭐 비중 있는 당이었는데 국민들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아무리 입이 10개라도 저희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공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고 사실은 유력한 당선 가능성, 유력한 후보 아니었습니까? 네. 한때는 저희가 당선된다고 많은 분들이 믿고 했는데요. 그랬었죠. 그런 당에서 선거 캠프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 해낸 과실은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 점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진실이 밝혀진 대로 우리도 합당한 책임도 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자기 혁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면 응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이 나왔었는데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정치적 책임과 네. 검찰이 다루는 형사 책임, 법적 책임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의 책임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끔찍한 형사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무슨 이 범죄에 함께 개입했다. 지금 범죄 죄명은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를 안철수 후보가 여보세요? 전화가 네. 전화가 잠깐 끊겼군요. 잠깐.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예. 어디까지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저는 법적 책임과 형사 책임은 구분된다. 네. 현재로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윗선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네. 거기 윗선은 무슨 지금 이미 검찰에서 소환한다 이런 보도가 돼 있더군요. 네네. 그리고 실무선의 조사는 아마 필연적이겠지만 네. 그것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형사 사건에 개입했다든가 하는 그런 지금 근거는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안 후보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형사 책임을 이야기하기에는 극히 논리의 비약이어서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검찰 관계자가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이죠. 최종적으로 제보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은 당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실무선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그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과 이제 김성호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할 텐데 이용주 단장까지에 대한 조사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도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법조인인데요. 네. 사실의 조사에 관해서는 또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는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늘 합리성이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이 조작된 증거가 사용될 때 지금 이준서 최고위원이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에 네. 대해서 공명선거 추진단 그 분들이 그거를 가다듬고 발표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전까지의 조사는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을 봐야죠. 지금 와서 무슨 사실을 다 예단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로서는
그런 정도 선에서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것도 여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타난 근거로서는 당의 수뇌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뭐 총괄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는 아직은 개입됐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수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앞으로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조금 뭐 다른 목소리도 조금 있습니다. 이번 이제 사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원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제가 당의 다른 의원들의 말에 뭐 비판하거나 이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여튼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번 일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조작된 증거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면서 뭐 국민도 속이고 선거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을 한 것이니까 행동안에서 우리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도저히 뭐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박주선 대표는 사과는 하면서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이다. 또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예, 이제 그런 빌미를 준 분이 다름 아닌 집권 여당의 대표 추미애 의원 아닙니까? 추미애 대표께서 사실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연일 계속했죠. 이를테면은 추미애 대표의 말씀 중에는 그 당시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말하자면 선거 책임에 정점이 있었던 박지원 당시 대표에 대해서도 마치 무슨 뭐 공모 혐의라든가 공범이 될 것 같은 그런 주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에 관해서 뭐 크게 항변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상당히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 걸 근거 없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범죄를 한 것처럼 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고 범죄 행위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여야 간의 협치가 필요하고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계속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을 감행하는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비락이라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의심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문준용 씨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당초 좀 꼭 생각을 갖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에서 특검을 공식적으로 결의했습니다. 저는 그 점에 관해서도 이제 현재 상황은 이렇게 돼 있죠. 선거 직전에 이 문제가 공방이 되면서 상호간에 고발이 돼 있을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저희 국민의당 사람들을 고발해 놓고 거꾸로 또 뭐 무고로 맞고발을 하고 우리가 아닌 다른 제3자가 고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제가 보도를 보니까 검찰에서도 이유민 씨 관련 문제를 수사한 다음에는 문준용 씨에 대한 의혹 부분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까지의 태도에 비춰서 검찰 수사가 과연 지금 뭐 이제는 후보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검찰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야당, 뭐 우리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에서도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주기를 촉구하고 네. 앞으로 정말 특검도 저희 당으로서는 현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할 네.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한 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지금 이제 이 제복 조작 사건 파문으로 그 안철수 키즈라고 불렸던 강현재 부대변인은 이미 탈당을 했고요. 당내에서도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조심스럽게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우선 뭐 당이 지금 잘하냐하고 관계없이 네. 국민의당은 반드시 국권이 지켜지고 네. 또 저희로서는 국민의당을 살려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제 안철수 후보의 회견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이제 협치를 바라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바라는 상생의 정치를 바라는 많은 국민의 시대적 그 여망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총선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선거제도는 사실은 양당에 매우 부당하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의당에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당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네.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 당원 중에 일부 뭐 탈당자도 있고 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당의 핵심적인 당원들이 그렇게 동요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의원들이나 많은 핵심 당원들은 이번에 사건을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네. 혁신의 계기를 삼아서 네. 다시 잘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다듬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 이제 네. 전당대회도 이제 8월 27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네. 국민의당이 혁신하고 다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획기적인 네. 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5월이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좀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위기 상황인데 뭐 전격적으로 전국에 협조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선 그동안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2달 정도의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 왜 야당이 발목을 잡느냐 그러는데요. 저의 생각은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통 크게 협조해 왔습니다. 네. 총리 임준도 국민의당이 아니었으면 아마 될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네. 또 김상곤 부총리의 경우에도 국민의당이 부적격이라고 우리 생각은 부적격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절차적으로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 그 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서 결국 네.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심사하고 협력하는데 조금 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 특히 추미애 여당 대표의 네. 협치를 깨는 그런 태도로 인해서 네. 국민의당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격앙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여당부터 네. 정부 여당 측에서부터 협치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고 네. 그에 따라서 정말 추미애 대표의 성의 있는 사과, 네.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도 사실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네. 것이지 대통령이나 여당을 도와준다는 것만으로 정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대표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면 또 한번 모셔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